2025 시즌 종료 후 롯데 자이언츠의 스토브리그. 롯데 팬들 입장에선 답답함 그 자체입니다. 2차 드래프트로 20대 투수 3명을 영입한 게 전력 보강의 전부인데 이마저도 최근 뚜렷한 성적이 없는 선수들이라 당장 큰 도움이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작 FA 시장에서는 강백호, 박찬욱, 홍건희, 이영하 같은 즉시 전력감 대어들이 넘쳐나는데도 롯데는 외부 FA를 단 한 명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FA 계약 소식이 속속 들려오지만 롯데는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니 롯데 팬인 저는 아주 속이 터져 나갑니다. 김태형 감독을 모셔온 건 분명 윈나우로 우승 도전을 위한 선택이었을 텐데 정작 구단은 돈 쓰기를 주저하며 육성 중심 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과연 롯데 구단은 무슨 생각으로 스토브리그를 이따구로 보내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모순과 현실을 팩트 위주로 속도감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형 감독 영입 이후 윈나우 플랜 맞습니까? 롯데는 2023 시즌 종료 후 명장 김태형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모셔왔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진짜 해보겠다는 강한 신호로 받아들였죠. 특히 올 시즌의 롯데의 봄은 무지 길었는데요. 시즌 중반이 지나도록 3위권의 순위를 계속 유지하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시즌 막판 역대급 추락 끝에 최종 7위로 가을 야구에 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8년 연속 포스트 시즌 탈락이 확정되자 모두가 롯데가 롯데했다고 말했죠. 김태형 감독은 부임 이후 아무런 선물을 받지 못했는데 없는 살림에도 열심히 팀을 꾸려나가긴 했지만 약점이 확실한 팀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단의 전력 보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FA 시장에서는 유격수 박찬호를 1순위로 강력히 원했죠. 왜냐면 올 시즌 롯데 유격수는 시즌 초반 전민재가 미친 활약을 보여주며 주인을 찾은 듯 했으나 불운한 부상으로 인해 페이스가 꺾였고 이호준이라는 신성을 발굴해내긴 했지만 아직 풀타임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외부에서 확실한 유격수를 영입해야 한다는데 현장과 팬들의 의견은 통일되었습니다. 게다가 팀 타선의 장타력을 책임질 만한 자원인 강백호 같은 거포도 시작에 나왔으니 이번 FA전에 뛰어들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롯데 구단은 끝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그토록 원한 박찬호였지만 접촉조차 못했고 결국 두산이 4년 80억 원을 제시해 두찬호가 되었습니다. 로찬호라는 팬들의 기대는 허망하게 흩어졌죠. 강백호 역시 미국 진출을 추진했지만 국내 복귀 가능성을 노리던 몇 안되는 팀 중 하나가 롯데였는데 롯데는 제대로 관심조차 보이지도 않았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한마디로 김태형 감독의 요구에 구단이 화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승 한번 해보자고 모셔온 감독인데 구단은 지갑을 닫은 채 육성할게요 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죠. 저를 포함한 롯데 팬들 속이 터질만합니다. 롯데의 박준혁 담장이 돕고 싶어도 모기업이 지갑을 안 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하니 구단 내부 분위기도 감독만큼이나 답답한 모양입니다. 현실적인 전력 분석, 투수진 붕괴, 타선 장타력 실종. 올 시즌 롯데 마운드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시즌 중반 영입한 벨라스케즈는 1승 4패, 방어율 8.23으로 폭망해버렸고 전반기 내내 역대급 성적을 보여주던 감보아도 후반기 부진하며 팀에 큰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토종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할 박세웅은 기복이 심했고 상무 입대도 미뤄가며 올 시즌을 준비한 만큼 선발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 기대했던 김진욱도 10이라는 방어율을 기록하며 팀에 민폐를 끼쳤습니다. 그나마 위안거리는 나균환이 꾸준히 로테이션을 지켜주었고 이민석도 5선발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해줬다는 것입니다. 거액을 준 한현희와 구승민은 전력 외로 취급되며 1군에서 거의 볼 수 없었고 불펜에서는 최준용, 정철원, 김원중 등의 필승조가 버티고 있었지만 타팀에 비해서 무지 약해 보이는 필승조였습니다. 홍민기와 정현수의 성장, 김강현과 박진, 그리고 윤성빈의 가능성 등 팀의 미래는 확실히 밝아졌으나 당장의 상수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결과로 2025 시즌 롯데의 팀 방어율이 4.75로 리그 최하위까지 추락했으니 마운드 전체에 구멍이 난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FA 시장에서 투수 보강에 나서는 게 당연한데 롯데는 단 한 명의 투수도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투수만 문제였으면 롯데는 추리보다는 더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즉 공격력도 문제였다는 거죠. 롯데의 공격력 문제는 명확합니다. 바로 장타력이 있는 타자가 없다는 것이죠. 올 시즌 롯데 팀 홈런은 고작 75개로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홈런 팀입니다. 팀 내 홈런 1위가 레이에스의 13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타자들은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지도 못했습니다. 타직구장에 특혜를 보려고 담장을 다시 낮췄건만 소용없었고 시즌 내내 싱글히트만 치는 답답한 타선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팀 타율은 상위권이었지만 한 방이 없으니 득점력은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중심 타선을 이끈 레이에스는 2년 연속 3할에 100타점 이상 올린 KBO 안타왕이지만 정작 홈런이 13개뿐이라 찬스에서 결정적 장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레이에스와 재계약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장타력 보강 없이 그대로 간다면 내년에도
비슷한 답답한 공격력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에스 선수 정말 좋아하지만 롯데에 필요한 건 한 방에 있는 용병이 아닐까 합니다. 디아즈만큼은 아니더라도 데이비슨이나 위즈덤 정도의 장타력이 있는 타자들을 데려와야 팀 타선의 장타력이 조금이나마 살아나지 않을까 합니다. 상무에서 기량을 더 쌓고 온 한동희의 복귀는 물론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동희는 상무에서 2년간 기량을 키워 퓨처스리그 남부리그 홈런, 타점 2관왕과 타율 4할로 맹활약했고 이제 전역 후 롯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동희 한 명이 합류한다고 해서 롯데 타선의 고질적 약점이 단번에 해결되긴 어렵습니다. 과거 1군에서 17개의 홈런을 치긴 했지만 아직 30홈런급 거포는 아니고 긴 공백 후 적응 기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한동희는 플러스 요인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결국 외부 장타 자원을 추가하지 않는 한 내년에도 롯데는 찬스마다 단타만 치다 끝나는 답답한 야구를 반복할 것입니다. 170억의 망령, 셀러리캡 족쇄와 먹튀 FA 효율증. 결국 롯데가 이번 FA 시장에서 손을 놓은 가장 큰 이유는 돈 문제입니다. 셀러리캡 도입으로 롯데 팀 연봉 총액은 이미 상한선에 거의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고액의 FA를 데려오려면 그만큼 기존 고액 연봉 선수를 내보내야 가능한데 롯데는 이를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노진혁과 한현희를 2차 드래프트 때 보호 명단에서 풀어 다른 팀이 데려가길 바랬지만 어느 구단도 이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 다 잔류하면서 연봉 부담은 그대로였고 외부 FA 영입도 애초에 판을 못 깔았습니다. 이렇게 셀러리캡에 묶인 원흉은 3년 전 170억 원 폭투로 불리는 대형 FA 영입의 후유증입니다. 성민규 2022 시즌 후 롯데는 모기업 지원까지 받아 포수 유강남, 유격수 노진혁, 투수 한현희 등 외부 FA 3명을 무려 170억 원에 영입했습니다. 드디어 롯데가 돈을 쓴다며 팬들은 열광했지만 지금 와보니 롯데 역사상 최악의 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진혁은 부상과 부진으로 거의 전력에서 이탈했고 주전 포수 유강남도 타격과 수비에서 몸값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현희는 더 심각해서 올해 1군에서 볼 수도 없었죠. 다른 구단들은 샐러리캡 속에서도 움직였다. 물론 샐러리캡 때문에 FA 영입이 쉽지 않은 건 롯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팀들이 연봉 총액 상한에 근접해 조심스러웠죠. 그럼에도 전력 보강이 필요했던 팀들은 어떻게든 움직였습니다. 부산은 재빨리 박찬호를 4년 80억 원에 품었고 하나는 미국으로 떠나겠다는 강백호를 100억에 영입했으며 KT는 지명타자 김현수와 포수 한승택을 데려왔으며 LG도 내부 FA 박혜민을 붙잡았습니다. 거의 모든 팀이 빠듯한 살림에도 최소 한 명씩 전력의 플러스가 될 카드를 추가한 셈입니다. 반면 롯데는 외부 FA 영입이 제로로 손을 놓고 있으니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요. 최약체 평가받는 롯데, 현실이 그렇다. 전력 보강 없이 겨울을 보낸 롯데의 2026 시즌 전망은 암울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롯데를 10개 구단 중 최약체로 뽑는데요. 마운드와 타선, 그 어디에도 뚜렷한 강점이 없고 앞서 짚은 약점들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팀을 이끌 만한 압도적인 에이스나 거포도 없고 오히려 고연봉자들이 제 몫을 못하며 발목을 잡고 있죠. 타선은 여전히 장타력 부족입니다. 한동희가 돌아오지만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고 나승엽, 윤동희 등 젊은 타자들도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수비에선 유격수 포지션을 보강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내야 사령관은 여전히 부재 중입니다. 투수진도 불확실성 투성입니다. 외국인 선발 두 자리부터 새로 찾아야 되고 토종 선발진엔 확실한 카드가 없습니다. 불펜은 누구 하나 콕 집어서 믿을 만한 자원이 없습니다. 이처럼 전 포지션에 물음표가 가득하니 객관적으로 최하위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을 기약? 팬들은 답답하다. 구단 프런트나 일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년엔 셀러리캡 여유도 생기고 진짜 대여 FA들이 나오니 그때 크게 질러보자 라고요. 2026 시즌이 끝나면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의 계약이 만료되어 연봉 총액에 숨통이 트이고 2027 시즌을 앞둔 FA 시장에는 원태인, 박동원, 구자욱, 홍창기, 노시안 같은 리그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풀릴 예정이니까요. 1년만 참으면 확실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말을 듣는 롯데 팬들은 허탈합니다. 또 내년이네 라는 한숨만 나오죠. 김태형 감독의 임기도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구단이 가만히 있으니 팬들로선 이럴 거면 감독은 왜 모셔왔나 싶을 만합니다. 2년 전 이번엔 다르다던 기대는 무너졌고 이제는 분노를 넘어 체념에 가까운 분위기입니다. 이대로 김 감독 마지막 시즌까지 허송세월한다면 그의 영입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됩니다. 2027년에 가서 돈을 쓴다고 팀이 확 달라질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구단의 의지와 방향성입니다. 승부를 걸 생각이 없었다면 애초에 김태형 감독을 데려와 팬들 기대를 부풀린 건 기만일 뿐입니다. 육성도 좋지만 필요한 곳에는 제때 투자를 병행해야 우승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만 이런 현실에서 섣불리 긍정론을 펼치는 건 오히려 저를 포함한 롯데 팬들 모두에게
실례인 것 같습니다. 롯데 팬들의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또 1년을 버티라고? 속으로 모두 그렇게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2024 시즌에도 다음 시즌엔 이라더니 2025 시즌 겨울에도 다음 시즌엔 2026 시즌이 끝나면 과연 달라질까요? 지금 팬들은 고개만 가로저을 뿐입니다. 이제는 화를 낼 기운조차 없는 팬들의 한숨, 부디 구단이 그 무게를 직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야구대리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야구대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